요즘에 주정심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대구, 세종 등 조정대상 지역이 풀릴 것이라는 여론이 나오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다뤘었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 어디예요? 부산입니다. 부산, 이번엔 조정대상 지역 풀릴까? 예전에 한번 풀렸었죠. 해제 기대감, 매번 해제 기대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왜 붙이느냐? 거래회복은 글쎄요. 이런 기사들로 여론을 만들어줘야 해제를 해주니까. 그런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집값이 대부분 많이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부산은 끊임없이 하락이었죠. 그러다가 언제 뜨기 시작한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 해제되자마자. 그것처럼 투심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해제하게 된다면 저 지역들, 보통 투기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죠? 첫 번째는 무조건 실수요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 미만 갭 투기 해가지고 저기 뭐 안성, 이천, 청주 이런 데까지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바보짓이다. 멍청이들이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따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생기죠. 뭐 그 다음에야 뭐 학군이 있는 지역을 따진다든지, 그러니까 실수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을 요인들을 따지는 거죠. 뭐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든지, 혹은 교통이 들어와야 된다든지, 또 한 가지 요건은 갭이 작을수록 투기하기 유리해지죠. 그래서 투기를 하기 위한 조건 중에서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실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야 하죠.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실수요가 많기 위한 조건이니까. 그래서 실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규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규제 지역을 풀어준다 라고 하면은 투기 수요들이 들어가기 좋아지죠. 아, 그러면 수요들이 많이 유입이 될 텐데,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실수요가 많으니까 황금성이 좋은 지역이다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만 지금은 투기 수요는 들어가도 실수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전문가나 작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역을 가르셔야 되지만 실수요는 지금이라도 사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투자 수요는 진짜로 그걸 다 보고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지역, 이런 데에 들어가는데, 실수요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야지 아무데나 사니까. 아무데나 사서 실수요들이 많이 들어와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되니까. 사실은 투기 수요들이 들어올 때는 실수요들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질 때 들어가는 거죠. 금리가 높아지면 투기 수요들한테는 당장 피해는 없죠. 전세가 떨어지기 전까지. 그렇지만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들어가면 내 거 전세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갭 벌어지면서 내가 돌려줘야 될 돈 생기고, 갭 벌어지니까 황금성 떨어지고, 실수요들은 안 사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규제 해제는요, 실수요들이 규제가 해제된다고 해서 저기를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은 아니죠. LTV는 지금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그럼 실수요들한테 방해되는 점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투기 수요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규제를 푼다. 이번 영상은 주정심 이후에 올라갈 거지만 주정심 이전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 주정심 때 규제를 풀어준다, 여기저기를. 그렇다는 것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가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했을 때, 그게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죠. 금리 다음으로. 자, 그래서 보면 어때요? 장기간 위축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와,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거는요, 위축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죠. 집값이 정상화되면은 거래는 충분히 활성화가 된다. 그 시기에 실수요들이 거래를 하면서 활성화가 돼야지 긍정적인 시장이 되는 건데, 투기 수요들이 마구 들어와서 집값 올리면서 거래시장 활성화 시켜봐라. 그러면 소비 감소하고 다른 쪽은 생각 안 해요? 주택만 세금이 있나? 유튜버란 작자들 다 그런 이야기 하죠. 집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서 보험도 다 해지하고 전세 살지 말고 월세 내가면서 목돈 마련해서 어떻게든 저기 집 사라. 투기해가지고 집 사고서 그거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해라. 어디든 투자해라. 그게 절대 소비를 진작시키진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에서만 세금 걷어요? 우리가 먹고 물건 사고 이런 것도 다 소비죠. 그런 쪽이 위축이 되는데, 그러면요 기업이 죽어요. 건설사만 살지. 근데 건설사는 부가가치 산업이 아니죠. 건물을 잘 짓고 좋은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게 막 해외로 엄청나게 수출되고 뭐 LED, 뭐 스마트폰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고차원 사업을 육성해야 할 판에 건설업이나 키우고 있는 거다. 근데도 막 맨날 해제 기대하고 있죠. 왜?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제를 기대하면 안 된다. 정말로 시민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뽑혔다면. 그런데 왜 부산은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저희 이야기가 자꾸 나오냐? 어디를 많이 찍어줬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도 주담대출 건축, 주담대출이란 말은 또 처음 들어봅니다. 줄일 거면 주담대로 줄이든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다 쓰든가. 일단 이런 거부터 기분이 나쁜데, 자, 주택담보대출이 2천억 원 이상 늘었대요. 즉
계속 집을 사고 있다는 거죠. 여력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냅두면 정상화 되는데 왜 저걸 자꾸 건드느냐. 자, 그러면서 지금 어디가 부상하고 있대요? 부산의 판교 명지국제도시가 뜬다. 그래요? 명지국제신도시 여기 지금 왜 비교도 판교랑 비교가 되죠? 국제신도시면 어디랑 비교해야 돼요? 비교한다면 판교는 뭐예요? 판교가 뜨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좋은 분당 학군이 유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분당 학군은 거의 뭐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거의 최상급이죠. 목동이랑도 비교할 만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뜨는 건데, 여기는 뭐예요? 국제신도시. 그러면 뭐 송도나 청라랑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영종이나 이런 데랑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왜 판교랑 비교를 하느냐? 송도 망하고 청라 망하고 영종 망했으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민간 주도 도시개발 사업이 한창이고, 그러니까 즉 아파트 들어오고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온다는데 저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 판교처럼 제대로 되느냐? 동탄이 될 수도 있어요. 동탄 테크노밸리가 얼마나 잘 되느냐? 별로 잘 안 되죠, 생각보다.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즉 공급이 많고 신축 아파트가 널렸는데 전반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새 아파트를 사서 이 아파트가 굉장히 가치성이 있어서 오른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도구나 카우나 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명지 국제 신도시부터 에코 델타시티까지 엄청나게 많은 공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분양 계획 보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분양이 엄청나게 많죠. 공급 과잉인데 집값 오른다는 심리가 나와서 주담대가 늘어난다느니, 뜬다 이런 이야기가 난다느니, 공급 과잉인 지역에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공급도 과잉인데 분양가도 껑충, 성당 5천만원 아파트 쏟아진다, 후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 피해서. 이거 분양 받아주지 마세요. 어차피 분양 안 될 겁니다. 나중에 점점 더 평당 5천 나오는 건, 여기는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수영구나 해운대구가 높게 나오니까 아직도 심리가 저기 뭐 강남처럼 계속 오를 것 같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송파도 떨어지는데 여기가 왜 올라요? 아무리 저렇게 뛰어도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으로 전환되었더라. 매매가 하락은 물론 그 이전에 진행이 됐을 거예요. 다만 매매 가격 지수는 반영이 늦다. 왜냐면요, 실질적으로 호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호가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찍고 여기서 거래했다. 그럼 상승 거래로 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 늦은 거죠.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 보면은 보합 나오다가 하락. 근데 그 전에 하락 조금 나오다가 상승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해서 거의 작년 말부터 쭉 보합이다가 이제 하락 추세 약간 나온 거죠. 여기는 무슨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를 하느냐. 제정신이 바뀌었으면 해제해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느 지역들이 떨어지고 있느냐 그랬을 때, 여기 사하구, 사상구, 뭐 여기는 중심지는 아니죠. 이런 데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고, 특히 중심지 중 하나인 해운대구, 또 하나인 수영구, 여기 둘 다 하락으로 전환됐는데, 오히려 이런 지역들이 하락으로 전환된 지가 좀 됐다. 쓰잘데기 없는 지역들이 오르고 있더라. 그렇다는 것은 서울 하락 인제 시작했는데 비교해요. 강남이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강남 떨어져도 서울은 오르고 있으니까 서울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다가, 서울 전반적으로 하락이 바뀌니까 서울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남은 하락된 지 오래됐다, 이런 느낌인 거죠. 전세 역시 보합 아니면 하락, 하락 보합, 하락 보합, 하락 보합, 이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 전세 역시도 마찬가지죠. 전반적으로 뭐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 보면 해운대구나 수영구, 이런 핵심지들이 하락이 좀 진행되고 있다. 즉 이게 먼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전세가율은 뚝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때 통계 변동된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상승하다가 쭉 떨어지는 추세라는 것은 맞다. 그런데 가격 급등의 전세가율 급락이래요? 그럼 가격 급등해서 전세가율 떨어졌으면 이제 투기 수요 안 들어오는 게 맞는데 왜 저기를 자꾸 투기를 유치를 하느냐. 적어도 전세가율이라도 좁혀진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심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이때까지는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가 매매 가격지수 보면은 요때쯤부터 이제 보합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쭉 떨어지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하고 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떨어진다. 이제는 분위기가 끝난 거예요. 당선 효과도 다 끝났다. 특히 많이 지지한 그런 동네에서 당선 효과가 저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미 다른 지역들도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자, 외지인 매매 거래량 슬금슬금 다시 늘어난 이유 뭐예요? 당선 효과. 왜냐면 요거 3, 4월치 거래량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매매 거래량 역시도 이렇게 살아나다가 5월에 죽었죠. 5월 이제 곧 끝나는데 5월부터 이제 심리가 다시 죽었다는 게 나오고 있죠. 6월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집계는 덜 끝났지만. 자, 그래서 모르고 있다는 아까 4하고 보는데 이렇게 뭐 직직 해가지고 이거 직이라 떨어진 거다 20직인데, 그런데 뭐 가격 떨어지는 거는 직 빼고서라도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죠. 1.5억 넘었었는데 지금 1억 500에 거래되고 있고 호가도 낮추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거래는 멈췄고 호가는 버티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보다 낮은 가격 거래죠. 상승세는 뭐 멈췄다가 지금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오래 안 가죠. 왜냐면 이 추세가 이 추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세가가 오르는데도 매매가가 떨어져요. 이건 심각한 상황이죠. 여기는 전세가가 아직 버텨주고 있는 건데 전세가도 곧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만 이런 것들 보면은 뭐예요? 1억 미만 갭투기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즉 중심부에는 이미 다 떨어졌고 요런데 아직도 투기 수요들 1억 미만 갭투기는 괜찮을 거야 하고 들어가는 건데 1억 미만 갭투기 곧 망해요. 왜냐면은 저기는 빌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빌라 전세는 많이 들어가는데 매매는 안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축 빌라에서 무슨 짓거리예요? 전세 한 다음에 그거를 갭으로 바지 사장한테 떠넘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빌라 왜 안 사요? 마찬가지죠. 동래구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 한 건 거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더 추세는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호가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지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에 해운대구 여기는 그냥 거래가 안 되죠. 직거래 아닌데 8억 거래 나왔고 오히려 직거래가 신고가를 찍었다. 집값 띄우려고 개난리를 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반영을 해주더라. 직거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튀었으면 반영을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가는 심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가격 띄우기나 뭔가 문제 있는 거래죠. 이런 것들을 조사해봐라. 떨어지는 것만 하지 말고 떨어지는 것만 뭐 가족 간 거래일 것 있다는 기사나 쓰지 말고 이런 거 조사해봐라 기자라면. 왜 떨어지는 것만 조사하고 직거래로 비정상적으로 올린 거래는 조사를 안 하느냐. 전세가 떨어지고 매매가 떨어지고 있죠. 전세가 보합에 매매가 보합. 자, 매물은 어때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매매, 전세, 월세 모조리 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즉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지 못한다. 공급은 부족이다. 그런데 아까 봤듯이 분양이 엄청나게 많더라. 자, 분양만 많아요? 입주도 많습니다. 보세요. 2022년에 또 24,000가구 또 들어와요. 내년에 23,000가구 또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가 올라간다고요? 이상한 이야기죠. 서울도 8월 전세난이 없는데 무슨 무풍지 8월 전세난 무풍지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역전세 대란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수도권에서도 수원하고 인천 먼저 박살나는 거 보셨죠? 왜 그래요? 금리도 금리인데 공급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공급은 부가적인 요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매매, 전세, 월세가 쌓이고 있다는 거는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는 뜻인데 그 상황에서 입주까지 쏟아진다. 그런데 분양도 많아서 장기적으로 입주도 많다. 그리고 내년에도 입주가 많다. 그렇다면 여기는 절대 들어가서 안 될 지역이다 라고 찍어줘야 되는데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되면은 다시 집값이 오를 것. 이딴 이야기는 하고 있으니 절대 믿을 언론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공급으로 똑같이 밀어붙이려면. 그래서 서울 집값 올리고 싶으면요 부산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미분양도 슬슬 늘어나고 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막 100가구 이상 미분양이 났는데 신고는 2가구만 한 뭐 이런 것들 걸렸던 지역이죠. 저 미분양도 믿을 게 못 되는데 미분양이 슬금슬금 이제 다시 늘어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즉 상태는 굉장히 안 좋다. 그냥 여러 가지 볼 것도 없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해제하면 미친 정부예요. 절대 안 되죠. 인재 하락세로 막 바뀌었고 대구나 세종처럼 매매가격 지수상으로도 뚝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보합이다가 인재 하락이고 그것도 보합 수준의 하락인데 이거 가지고 해제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지금 분위기는 다시 침체되고 있죠. 최악이었다가 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대선 효과. 근데 대선 효과 빨 끝났다. 자, 세 번째 공급 많다. 자, 서울에서는 공급할 때 입주가 많으면 분양으로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분양이 많으면 입주로 공급 부족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분양 입주 다 많으니까 아예 공급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다. 자, 전세 매물도 매매 매물도 쌓인 상황이죠. 매물이 많은데 공급도 많고 거래량은 줄고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요런 이상한 짓거리만 하지 않으면 집값 정상화는 금방 이루어질 일이고 저런 짓거리를 하더라도 집값 정상화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